안녕하세요. 초보의 미스터리 TV입니다. 얼마 전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파묘와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지만 북아메리카의 카리브해 지역에 위치한 서인도 제도 중 소엔틸리스 제도에 속하는 카리브해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바베이도스에 있는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체이스 볼트 사건은 바베이도스에 있는 한 무덤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19세기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무덤 안에 있던 관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동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바베이도스의 오이스틴 마을에는 크라이스트 처치 교구 교회 옆에 있는 묘지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는 신비한 금고형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자체는 크기가 다른 많은 것들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 무덤이 한때는 보관되어 있던 움직이는 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1724년에 지금 현재까지 체이스 볼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덤을 구입했습니다. 그곳에 처음 매장된 사람은 1792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 뒤 1807년에 월론드라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관을 그곳에 남겨두는 조건으로 무덤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토마시나 고다드라는 한 여성을 매장하기 위해 그곳을 열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엘리엇 부인의 관은 사라져 없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으며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토마시나 고다드의 관은 빈 무덤 속에 안장되었고 아무도 엘리엇 부인의 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808년 체이스 가문이 무덤을 인수했으며 고다드의 관이 안에 남아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체이스 가문에서 제일 먼저 매장된 사람은 겨우 2살이 된 어린 메리앤 체이스였습니다. 메리앤 체이스가 매장된 지 4년 후 메리앤의 여동생 도르카스가 굶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르카스가 아버지의 학대 행위로 인해 미쳐버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도르카스는 무덤 안에 안치되었고 그녀의 아버지 토마스도 같은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토마스를 매장하기 위해 인부들이 무덤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납으로 만들어진 관이 마치 가벼운 깃털이 여기저기 흐트러진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메리앤과 동생 도르카스의 관은 벽에 기대어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달족이 무덤에 들어가 관을 훼손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지만 무거운 대리석 무덤 무늬 봉인은 뜯겨지지 않았고 도굴된 것 또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달족은 한때 지중해의 질서를 주도할 정도로 세를 확장한 세력입니다. 토마스의 관을 나머지 관들 사이에 안치하고 관들을 원래 있던 위치로 재배치한 후 무덤의 문은 전보다 더 굳게 봉인했습니다. 가족들은 1816년에 어린 소년 찰스 브루스터 에임스를 매장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신비한 무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관이 이리저리 엉켜 있었지만 무덤 바닥에는 어떠한 발자국도 없었으며 심지어 토마스 체이스의 크고 무거운 납관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마치 지진이나 홍수가 관들을 이리저리 휩쓸어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지진이나 홍수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설령 그랬다고 해도 분명 다른 무덤에 있는 관들도 옮겨졌을 테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세뮤얼 브루스터도 신비한 무덤에 매장되었고 1819년에는 토마시나 클라크라는 여성도 매장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관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고 어떤 때는 모서리가 부러졌거나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초자연적 현상이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셜록 홈즈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 경도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체이스 볼트 무덤이 동물의 자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물의 자성은 최면술이라고도 알려진 18세기 독일의 프란츠 메스머가 개발한 이론입니다. 그것은 인간, 동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을 상정합니다. 체이스 볼트의 무덤이 열릴 때마다 관들은 이리저리 옮겨져 있고 이후 관들은 제자리에 다시 놓습니다. 즉 3개는 바닥에 놓고 나머지는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무덤의 바닥은 모래로 되어 있으며 문은 장정 6명에서 7명이 움직여야 할 정도로 무거웠고 석공들은 시멘트를 사용해 무덤 문을 봉인했습니다. 이후 현대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체이스 볼트 무덤의 움직이는 관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이론을 탐구했습니다. 첫째는 지진이 그 관들을 뒤흔들었을 것이라는 점, 그러나 바베이도스에서는 지진이 그리 흔하지 않으며 1812년부터 1820년까지 지진이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무덤이 물로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깊이가 3.7m이고 지면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가장 그럴듯합니다. 무덤 문을 열 때마다 관들이 옮겨져 있는 미스터리한 현상은 지하실이 빗물로 범람하고 관이 떠다니며 서로 충돌하여 관의 손상과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납으로 만든 관은 무거운 종류일지라도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바베이도스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1년 중 절반 정도는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체이스 볼트 무덤은 카리브해 우기 동안 무덤 안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빗물이 받아지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관들의 위치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이론은 벽이나 관에 침수된 증거인 모래의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서 이 이론은 관이 옮겨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이론은 회의적조사위원회의 연구원인 존 니켈이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는 체이스 볼트 무덤의 이야기가 실제로는 프리메이슨에 대한 일종의 우화로 사용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판본에 사용된 언어가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존 니켈은 에스토니아 해안 근처 섬에서 무덤의 관들이 옮겨지는 현상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이 이야기를 영감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시간과 장소를 바꿔 다른 모든 이야기 요소를 그대로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에도 오크 아일랜드 머니핏도 프리메이슨이 조작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크 아일랜드 머니핏은 이 채널에서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카리브해에 가게 된다면 바베이도스에 있는 체이스 볼트 무덤을 직접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 있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교회에 꼭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